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사산일계 2024 52234 당진시 성문국가산업단지 내 상업지역에 택지를 개발을 다 완료를 해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평가가 9억 3천짜리가 2억 1,6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9억 1,300이 2억 1,600이죠. 여기는 건물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문단지를 제가 알고 있기는 근 한 18년 전에 이 국가에서 개발을 하면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그 당시에 이 성문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성문단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한 10년 전에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지고 도로나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고 제가 한 5, 6년 전에 여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 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공장이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모든 기반시설은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빈 땅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공장지역 쪽 말고 그 옆에 상업지역으로 되는 곳은 아직까지 그 뭐랄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지대가 완전히 들어서고 나면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업지역 쪽인데 여기는 그 성문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아직 들쳤는데 그 공장 사람들을 위한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아직 건물이 안 져졌죠. 거기에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예요.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시면 여기 보면 지상에 적시된 건설 폐기물 매각에서 제외 이렇게 돼 있죠.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일 수 있고 산업 폐기물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 폐기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산업 폐기물은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기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건설 폐기물은 예전에는 건설 내가 집을 하나 허물면 그냥 허물어서 가졌는데 지금은 건설 집을 하나 허물지 않습니까? 허물으면 중간에 가서 해놓고 거기서 나무, 쇠, 유리 이런 걸 분류합니다. 분류해놓고 다시 버리게끔 돼. 그 자체는 나무를 버린다든지 뭐 철제류를 버린다든지 유리를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 처리비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하고 산업 폐기물하고는 전혀 다른데 여기는 산업 폐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폐기물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 폐기물은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남쪽 부분에 콘크리트 기둥이 소지하고 북쪽 경계선 부분에는 드럼통 및 건축 자재 등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자재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뭐가 있다 그랬죠? 콘크리트 기둥이라고 그랬죠? 콘크리트 기둥은 이거는 뭐냐면 이 바다 옆에 땅 지반이 약한 곳에는 파일을 박는 거거든요. 그 파일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 자체가 그런 공사를 했던 회사에서 갖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뭐 4층, 5층, 6층을 진다고 할 때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반 약한 곳에다가 파일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파일이 아직 여기 남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토지주는 주식회사 MH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게 앞에 도로가 있고 뒤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앞에 도로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6차선 도로죠. 6차선 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땅 자체가 보면 여기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 골프장이 있고 이 옆에가 산업단지거든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이 산업단지죠. 여기에는 이 산업단지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여기는 건물이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는 두 산업단지에 쓰는 여기 보면 골프장이 있고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에는 여기에 있는 그 공장들이 아직 다 차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상업지역 내에는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프장이 있고 여기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일부에 여기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는 앞으로 할 것이 뭐냐면 건물이 지어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앞으로 5년이든지 7년이든지 10년이든지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게끔 된 택지에 들어가서는 건재상을 차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 건재상 여기서 한 4, 5년 정도 하게끔 되면 거의 그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 땅이 평수가 지금 상당히 넓죠. 이게 몇 평이죠? 300평이죠. 한 100여 평 정도나 한 80평 정도의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건재상을 임대를 주고 나머지 바깥에다가 그 여러 가지 건재물을 야적에 쌓아놓으면서 한다. 그 임대를 준다 그러면 최고의 그 건재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택지가 지어 있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게끔 됐을 때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집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땅을 빌려가지고 건재상 해갖고 돈 못 버는 적은 없습니다. 건재상 제가 알고 있기는 50%의 마진이 넘어가는 게 건재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건재상으로 하면서 한 5, 6년, 6, 7년 정도를 더 기다리면서 하게끔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땅 가격도 중심적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땅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고 그래서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바로 옆에 있는 땅이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이라는데 이 콘크리트 기둥이 파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드럼하고 뭐가 조금 건축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건축 자재 이게 드럼 탄 거 뭐 보이고 이게 뭐죠? 이게 PT 아시바, 이건 일반 아시바 이런 걸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에 건설 뭐 폐자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될 만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서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가 성문단지가 계속해서 좀 더 커질 것인가 근데 제가 그 부동산을 투자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시작하는 것 중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은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개발한 땅 자체가 실패해서 끝나는 건 못 봤습니다. 우리 일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신도시 만들 때 일산이 그 넓은 땅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6, 7년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했었습니다. 그건 다른 데는 빨리빨리 다 됐었는데 일산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 3, 40년이 지나면서 그 일산도 지금 그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여기도 현재는 이렇게 벌판이지만 이것도 5년, 10년 후 정도쯤 되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교수님 그거 이제 낙찰받고 건설 폐기물은 그거 아니 여기 건설 회사를 찾으면 주인이 그 파일이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에요. 폐기물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다 같이 가져가지? 그럼 자기가 그 파일만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의 폐기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소량이에요. 보면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부천 7개 2024 32612로 지목이 전으로 91.66평입니다.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말 농장용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무허가로 바닥
콘크리트가 쳐져 있고,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이라고 했죠. 원상복구가 어떤 것이 원상복구입니까, 김사장님? 원상복구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고 농지전에 허가 바로 신청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천막 같은 게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해야지 농지전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막 주인을 찾아서 천막을 치워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땅이 아주 좋은 땅도 아니고 나쁜 땅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가운데 있는 90평짜리 땅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 주택 하나 짓기 딱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왜 추천했느냐? 1억 5천짜리가 5,300만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가성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을 했는데 가서 또 저기 사장님 질러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특수경매에 추천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돈을 벌려고 낙찰을 받는 사람은 절대 질르지 말아라. 오늘 낙찰을 못 받으면 항상 마음이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지 물건이 좋아서 입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은 수익을 올리는 거고, 질러서 받아서는 땅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마진이 안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도 좋은 땅 나쁜 땅은 아닙니다. 도로변 옆에 있고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질 수 있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억 5천에서 5,300까지 하락했으니까 이거 6천에 낙찰을 받아서 9천에 매도하고 나오자 이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싸게 사서 싸게 매도하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두 필지가 있죠.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 한 필지는 그 먼저 번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진 거, 한 번 더 하락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적성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죠? 자연 녹지적에 자연 취락 지구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하수 처리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봅시다. 여기 자연 취락 지구, 자연 취락 지구. 취락 지구가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취락 지구는 언제 생겼냐면은 박정희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취락 지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에 예를 들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만들어 겁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평을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 안에 예전부터 그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립공원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국립공원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국립공원 바깥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국립공원 바깥으로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적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반드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네 곳에만 지정이 되고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부분에 사람들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취락지구라는 얘기는 이미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여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취락지구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취락지구는 이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 있죠? 하수처리구역 있죠.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오수 종말 처리장을 만듭니다. 지금 그냥 예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오물이 그냥 바로 하천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이 깨끗해지지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모든 오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끔 만들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하수 처리구역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이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경기도 광주 이러면 수질보존 대책 1건령 2건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 수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한강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바로 그 오물을 내려보내지 않게끔 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어가지고 모든 오폐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키고 거기서 정화를 해갖고 강으로 내려보내는 것인데, 여기에 이 땅도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할 때 또다시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땅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취락지구와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김포 동진 인터체인지에서 직선거리 한 3.7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면 공시지가의 30%죠. 아마 그러니까 상한선이 5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보면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르지만 않고 낙찰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게 보면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여기 창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천막 주인을 찾아서 건물 천막 철거하고 나가라 해서 건물 철거하고 바로 그냥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이거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나오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